오늘 한의학 이슈 브리핑에서 준비한 키워드는 의료 일원화 실마리는 교육 통합, 의대 정원 4,000명 증원도 부족하다, 수술실 CCTV야말로 의사불신 해소 방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계의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한의학 이슈 브리핑의 최건입니다. 오늘도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방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간담회에서 의료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대한한의사협회 최유경 회장은 국민의 70%가 만성병으로 사망하고 있어서 1차 의료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력이 한의사 출신의 통합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 의료 통합 내지 의료 일원화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교육 통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최유경 회장은 의료 일원화는 교육, 면허, 기관의 통합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교육 통합이 되면 면허 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 통합의 유형으로 한양방 복수 전공을 허용하거나 통합의학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 미국의 정고로의사나 중국의 중서결합의처럼 상호 포괄적 면허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서 우선 복수 전공 허용부터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료 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복수 전공 허용을 제안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교과목을 복수 전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졸업 후에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서 한의사와 의사 두 개의 복수 면허 취득 기회를 주자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제시된 통합의학 과정은 한의대 내에 의학 교육이 가능한 통합의학 과정을 설치하거나 통합의대를 운영해서 한의대 졸업자에게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의대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신대 한방병원 나창수 학장은 대만 중의대 졸업생이 양방병원 인턴 근무를 마친 후에 의사 고시를 치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의대 졸업생이 양방병원 수련의로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의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한방병원 수련의를 일정 기간 연수 프로그램을 거친 후에 지역 및 공공의료 인력으로 바로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측 인사는 의료 통합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학정책관은 앞으로 미래 세계는 의과, 한의과가 융합되어 협진하는 치료기술로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의료 통합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한의사회나 의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검토하며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사협회가 총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4,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김진영 교수는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최소 5,000명은 증원해야 중장기적으로 수급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의료 인력을 증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행 의대 교육이 공공의료와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 나백주 교수는 세부적인 임상각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현재의 의대 교육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예방의학 교육도 공공의료 실제 현장과는 많이 괴리되어 있고 그나마도 기존 임상교육 과정 때문에 수업 시수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백주 교수도 공공의대 신설을 강조했는데요. 도서, 상간,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권역별로 새로운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관심 가져볼 만한 정부 측 입장도 있었나요? 네, 보건복지부 김원주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절대적인 인원의 문제보다 지역 편중, 과목별 편중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늘어나는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한인신문 김대영 기자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기자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 찬반 논란이 맞선다고 하는데요. 우선 반대하는 측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토론자로 참석한 의사협회 송명재 대외협력이사가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손이 떨려 수술을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의사들도 있고 방어적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최선의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CCTV 영상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찬성 측에서는 CCTV 설치가 오히려 의사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상록의 강신하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수술한 의사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의료사고 분쟁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환자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네, 자신의 신체나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CCTV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주치의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수술실 안전과 인권 침해 예방법으로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CCTV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한 사례도 있죠? 네, 경기도가 도내 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환자 동의율이 67%에 달했는데요. 특히 안성병원의 경우 환자 동의율이 85%를 보이는 등 CCTV 설치에 대한 동의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한의학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